친구가 취업을 하자마자 친구 어머니께서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친구 명의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친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70만 원으로 반전세를 넣더라고요. 그리고 받은 보증금 1억을 가지고 원룸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 17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는 월급은 그대로 통장에다 저금을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이래서 부가 되물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자들은 본인들의 급여로는 소비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자산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친구가 모은 돈을 계산을 해보면요, 연봉 상승률까지 생각을 했을 때 1년에 5천만 원씩 저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년마다 1억씩 모으고 10년이면 현금 5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적게는 50%, 많게는 100% 혹은 그 이상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부러워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쟤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가지고 재미있게 잘 살겠네. 존나 부럽다.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렇게 부러워하기만 하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즉 캐피탈리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 캐피탈, 자본에 대한 이해도가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자본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본이라는 거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위대함을. 친구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월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당연히 친구처럼 부모님이 물려준 자본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하면 좋겠지만 누구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아파트가 비쌌어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꿈도 못 꿨고 제가 관심을 가진 곳이 바로 빌라 월세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구입하게 된 매물이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투룸 빌라였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9천만 원에 매물이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직 매물이 있다고 와서 한번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달려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도배장판 정도만 하면 바로 세입자를 세팅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2,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 가지고 그 집 사겠다고 달려간 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제 스스로가. 게다가 호기롭게 내고까지 했어요. 9천에 나온 거를 1,000만 원 깎아서 8천만 원에 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러. 그랬더니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담보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금리는 그 당시에 3%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매도인 분께서 8천만 원에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다주택자였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빌라가 재개발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이 빌라를 급하게 처분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돈 2,500만 원에 은행 돈 5천만 원을 더해도 7,500만 원 부족한 거예요. 돈이. 세금, 중개비용, 그리고 기타 재반 비용들에다가 도배랑 장판, 그리고 약간의 수리 이런 것까지 하면 1,000만 원은 더 추가로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 그 동네에 투룸 월세 시세가 500에 5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세입자를 바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공실 상태여서 매도인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배랑 장판 그리고 약간의 수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잔금일에 임대차 계약까지 같이 하는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제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기도 하고 돈이 없는데도 꾸역꾸역 상황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공인중개사분이랑 매도인분의 배려로 제 1호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총 투자금 2,500만 원, 월 5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런저런 부대 비용 15만 원 정도가 제해지거든요. 그럼에도 1년에 420만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6.8%. 6년 동안 월세를 받으면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차부터는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그 이후로 동탄 인덕원선 아주대 삼거리역이 예정대로 착공을 시작했고요. 이 집의 현 시세는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놀랍게도 저 수익률에 자산 가치 상승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차곡차곡 임대 물건들을 늘려가면서 현재 5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4군데는 모두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자본가들을 단순히 시기 질투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담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내고할 수 있는 노하우, 세입자를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노하우, 세금 문제, 그리고 중요한 수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